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 저와 더불어 함께 하면서 참 이국리 저국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 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또 글 쓴다는 게 쉽지 않고 이걸 또 채용 서류로 쓴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암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의사항은 여러분은 절대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본을 지켜라.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뭐겠습니까? 교재에도 제가 제일 첫 부분에 유의사항 중에 실어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록에 있습니다만, 맞춤법 띄어쓰기 틀려버리면 내용 아무리 좋아도 바로 탈락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이 친구 초등학교 대마도에서 나왔나? 대마도 출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치웁니다. 그냥 만약에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된 자기소개서를 팀장한테 올렸다. 담당 직원 속된 말로 개박살납니다. 사장님한테 맞춤법도 안 맞는 이런 소개서를 올리란 말이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회사에서 친절하게 고쳐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연락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이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이상하지만 의외로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표현의 일관성입니다. 했다, 했습니다. 표현의 일관성은 없습니다. 쭉 읽다가 쓰는 사람은 모르지만 읽는 사람은 대만 잡아냅니다. 그런 것들은. 했다, 했습니다. 아, 이 친구 적고 한번 훑어보지도 않았구나. 바로 탈락입니다. 적어도 인사팀장한테 한번 읽혀볼 기회도 없어져 봅니다. 담당자 선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그거 팀장님한테 가져갔다가는 담당자 개박살납니다. 기업조사 하지 않고 일괄전송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걸 알 수 없는 일반적인 내용만 쭉 적어놓은 자기소개서 탈락입니다. 안 가져갑니다. 기업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아, 이거 쭉 보낸 거구나. 금방 합니다. 쭉 보내고 된다. 하늘 별 따기입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체 아니면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회사 들어가도 별 영향가 없습니다. 자, 기본 지키는 거 중요하지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력서나 온라인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쓰실 때 500자. 근데 굳이 나는 600자 쓰는 겁니다. 회사에 따라 프린트하면 뒤에 안 나옵니다. 저는 이런 뒤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바로 탈락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런 부분이 지켜졌다. 그러면 이제 보기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편집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 잘 뽑아야 됩니다. 저는 자소서가 없는, 제목이 없는 자소서는 자소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목이 중요합니다.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제목이 없다는 거는. 소제목을 달아야 됩니다. 성장기 하면 성장 환경 하면 그 옆에 반드시 제목 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밑에 반드시 제목 달아줘야 됩니다. 제목만 제대로 굵은 글씨처럼 탁 달아줘도 패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기 좋아야 되는데 자간, 행간 자기 마음대로 막 적어오는 자기소개서 있습니다. 바로 탈락입니다. 지원 동기 11포인트, 행간 160%. 그런데 학창시절 내용이 빡빡합니다. 행간 130%. 어떤 부분은 가운데 연결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탈락입니다. 안 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탈락입니다. 기본에 속하는 것이지만 들여쓰기 안 된 분들 많습니다. 문단이 넘어오면 앞에 한 칸 띄워야 하지요. 그거 안 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기초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대마도 출신인가? 이런 생각 듭니다. 바로 탈락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보기 좋아야 합니다. 어문 규정을 지켜서 들여쓰기 딱 하고 문단 바뀌면 한 칸 딱 띄우고 쫙 들어가야 합니다. 제목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행간, 자간, 글자 크기 전체 똑같아야 합니다. 제목 굵게 정도 됩니다. 10포인트로 쓰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 10포인트로 쓰라고 하는 업체 같으면 10포인트로 쓰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 11포인트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읽는 사람은 12포인트가 좋은데 왜냐하면 중력들은 대부분 안경 끼고 있습니다. 나이 좀 들었으니까. 근데 그건 그쪽 몫이고 한 11포인트 정도 쓰는 게 좋습니다. 10포인트는 보니까 한글 10포인트는 좀 글씨가 좀 작은 듯 합니다. 그리고 굴림체나 이런 것보다는 명조체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딱 썼는 게 누가 보더라도 자소서가 깔끔하게 정리됐는가. 일단 내용은 둘째치고 보기에 깔끔한가. 그 다음 오탈자는 없는가. 한글 문서 한번 한글 거기에서 쭉 한번 돌려보고 빨간 줄 안 나오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친구에게도 한번 보여보고 그 어투가 좀 이상한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한가 개성을 살렸는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자료입니다. 면접할 때는 이력서 한번 보면서 자소서 이렇게 보면서 밑줄 쭉 끄면서 그거 가지고 묻습니다. 자소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면접관 질문이 달라집니다. 질문한 내용 반드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한 2배쯤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족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언부언 하시지 말고 아마 제 강의를 듣고 충실하게 그런 사례들을 찾아오셨다면 오히려 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실 겁니다. 최대한 압축하고 또 많이 쓰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나를 가장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핵심적이고 특징적인 것을 잘 드러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소개하면 되지. 이 아르바이트 할 때는 이거 느꼈고 저 아르바이트 할 때는 저거 느꼈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렇게 많이 나열한다고 해서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자세하게 쓰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느낀 점 이런 거 너무 길게 쓰시지 마시고요. 그런 게 사족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표현이 사족입니다. 자, 이런 사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애도 내용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걸 한마디로 사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 이번 시간에는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을 충실히 지키시고 보기에 깔끔해 보이도록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